뭐 지역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다르겠죠. 지금은 일단은 내년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면 좋고요. 네. 아마 그분들도 금리 올라가서 사겠다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요. 부담스러우니까. 만약 선택한다면은 조금 많이 떨어진 지역에 내가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면 좋고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뭐 분양권, 스타트하는 분양권 있죠. 지금 스타트하면은 한 5년에 입주하잖아요. 원래 다 갔으니까. 아니면 내년에 분양하면은 뭐 2026년에 입주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조금 벌 수 있는 상품으로, 아니면 재건축을 해서 우리 분양까지 일단 시간이 걸릴 때,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는 이 위기를 지나야 되니까, 공급에서 이제 이 금리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공급의 영향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품으로 조금 선택을 제한적으로 하는 게 지금 좋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매물이 내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쉽지 않거든요. 지금 무주택 분들하고 1주택자 분들은 조금 숨통이 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뭐 상급지로 조금 옮기는 방향도 맞는데, 지금 당장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시장이 나빠지면은 그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하락의 어떤 폭도 좀 대충 대략 짐작을 좀 하고 계십니까? 서울이라든지. 이 금리로 해서 사실은 이게 역산하게 되면은 계산이 되거든요, 사실은요. 꽤 조금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서울이요? 네,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이게 지금 지수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국토부 장관님께서 뭐 40%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언론에다가. 40% 지수 같으면은 개별 아파트는 폭락이에요. 뭐 반토막은 수두를 하다 봐야 되죠. 지수로 40%까지 가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요. 지수로 오게 되면 10%에서 한 15%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개별 아파트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40%? 네, 40% 정도. 지금 대구가 떨어지는 모습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 서울도 대구처럼?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세네요, 그러면. 네, 요번에는 세게 나옵니다. 제가 했잖아요. 시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많이 올라가 많이 떨어지는 구조가 돼 있다고. 너무 들쑥날쑥 아니에요? 네. 이거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정책을 개입 안 했으면 조금 더 나았죠. 나는데 정책이 개입하는 바람에 사실 더 폭이 커졌다고 보면 됩니다. 전 정권이 싸놓은 똥. 네. 치워야 되죠. 이런 느낌. 네. 빨리 치워야 되는데. 다 치워야 되는데. 지금 치우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하나씩. 네. 너무 간보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좀 치워도 올라가기 힘든 시장이니까 경제, 전반적인 경제를 위해서 좀 과감하게 좀 치웠으면 좋겠고요. 다주택자분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겠지만 위기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소갈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소갈이 하기엔 괜찮은데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매도 안 되죠. 대출 안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위기에 엄청나게 빠집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기가 와요. 그 멀쩡한 사람들도 망하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투자자가 우리가 같이 이제 안 좋게 되게 되면은 여기는 세입자도 위기가 빠지게 되거든요. 신용이 좋은 분들한테는 대출을 해줘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같이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신용이 나쁜 분들한테 대출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위기를, 유동성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해주게 되면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요. 그래서 투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출을 묶고 낳고 뭐 여러 가지가 했기 때문에 지금 과거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위기를 못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매로 떨어지는 거예요. 금매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막 정려 막 하죠. 정려를 막 엄청난 낮은 가격에 정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직거래도 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외부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내부의 위기를 넘어서 풀기 위해서는 많이 풀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풀면 위기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이 위기에 빠진 걸 다시 올리기 위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올라간 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위기를 견디게 수 있게 지금은 규제를 과감하게 좀 푸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 지방의 하락이 그렇게 지금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대구에서. 대구가 선행시장이에요. 전국에. 가격의 선행시장. 약간 대구는 좀 유독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량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물건 싸게 던지고 싶으세요? 1억이나 5천만 내놔도 팔릴 물건 같으면은
짧게 하라고 내놓친 물건을 내가 비싸다고 3억 이렇게 낮게 할까요? 그 위기에 왔다는 증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곳곳에 어떤 아파트 단지마다 있으면은 투매 현상이 한 개씩 나오거든요. 그 어떤 단지들, 벌써 나온 단지들이 지금 30%씩 떨어져 있다고. 최고가에 대해서. 서울에도 그런 물건이 없을까요?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 그러면 정상 거래인 거죠? 네, 정상 거래죠. 뭐 좀 특수한 네, 상황이라 특수한 상황 아니에요. 일반 네, 거래인 네, 거죠? 일반 거래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서울에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규제를 안 풀면은. 그런 물건들이 금매가 나오기 때문에 하락폭은 더 커질 수가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또 기회가 되는 거죠. 좀 많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기다려 계시는 거죠? 네, 내가 사야겠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뭐, 원래 지수로 40% 떨어진다 하면은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 똑같은 건데, 서울 강남 아파트 30억이잖아요? 뭐 45억까지 같이면 평균 30억을 하면은 15억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떨어질까요? 15억까지? 15억, 18억까지 뭐, 떨어질 수 있을까요? 30억짜리가? 예전에는 반토막도 난 적도 있었죠. 와, 상상이 안 된다. 네. 30억짜리가. 30억짜리가 15억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알 수는 뭐 어떤 특정 단지에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시장이 온다면은, 이게 정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싶지 않거든요. 위기가 서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오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물건은 기회가 되는 거죠. 지방에 만약에 33평이 13억, 14억 하고, 강남에 10억 한다. 이 말이 되나요? 나 강남 다시 올라가는 거죠. 강남 나는 이제 골라서. 네, 올라가는 거죠. 강남 아파트 쇼핑하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떨어지면 빨리 올라간다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측 힘든 게 금리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예측하기 힘들고 조금 내년까지는 일단 좀 많이 지켜보고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놓으면 좋아요. 근데 반드시 그건 생겨요. 이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는 그 구조는 이 정부의 규제가 안 바뀌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거는 투자자한테 엄청난 기회죠, 사실은. 그 틀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저도 좀 정치하는 분도 있고. 예, 정치하는 분들이 표현을 의식하니까. 그럼 언제든 또 기회가 올 수 그렇죠, 있겠네요. 기회. 위기를 기회로 이제 잡는 거죠. 누군가는 위기에 빠지는 거고, 누군가 기회가 되는 거죠. 저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야 되죠. 언어책을 열심히 하고. 예. 뭐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자산시장 다 내려가는데. 주식도 박살. 주식, 코인 박살나고. 할 게 없습니다. 다 지금 금리잖아요. 원인은 금리죠. 자산시장이 박살나는 건 다 금리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메인 시청자층, 네. 다주택자들 다들 뭐 좋겠다 하죠. 힘들어가지고 뭐 네. 이제 분양권 잔금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팔리니까요 이게 던질 수도 없고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소장님처럼 또 이렇게 등 따시게 이렇게 탁 해놓고 와봐라 이제 기회만 현금 딱 쟁여놓고 어떤 분은 뭐 10억, 15억 이렇게 딱 준비해 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물건 3개 정도 위기가 오면 저도 못 견뎌요. 2개는 버틸 수 있어. 3개 정도가 공실 나면 저도 못 버텨요. 그거는 덩어리가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물건이 커서도 그런데, 근데 현금 많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 없잖아요. 물론 저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예상외로 이제 시장이 너무 얼어붙고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지금은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거래 실종이에요. 난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게 거래 실종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망한 물건도 있잖아요. 망한 물건들을 경매에 넘어오잖아요. 누군가 거래하죠. 거래 살려내죠. 근데 거래가 안 되면요. 얘는 계속 망한 물건이에요. 거래가 시장에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 거래가 바닥이잖아요. 가장 나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정책보다 더 나쁜 정책은 거래예요. 이 거래를 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유동성에 묶여가지고 멀쩡하게 해서 망합니다. 그게 거래예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많은 그런 거래가 안 되면서 유동성에 위기가 온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흑자부도. 네, 흑자부도. 그래서 그거 내년에 좀 더 심하게 올 거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규제가 안 풀린다면은. 그래서 그분들은 이 위기를 뭐 어떤 식으로 좀 잘 버텨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두 개를 뭐 조금 싸게 매도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 위기를 지키고 나면은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시장의 구조에서 상승장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붙잡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저는 그럴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지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오른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빨리 오른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주식이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막 떨어지면 빨리 자기 가치를 찾아가잖아요. 이번엔 안 그렇던데. 계속 떨어지던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고, 금리가 안정되고 그러니까 안 되면 다시 기업 가치로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시기까지는 견뎌야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장을 아마 처음 겪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입니다. 굉장히 위기로 많이 인식하고 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위기가 꼭 기회니까 이 시기를 좀 잘 넘기면 좋겠고 기존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괜찮았어요. 네. 새로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서 다음 시장을 조금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관망을 하다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 이제 안 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하락론자로 이제 예, 전향. 전향하거나 아예 안 보시는 분만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큰 하락은 큰 기회가 또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구조에서 큰 기회가 온다고. 그래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또 미리 공부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구 시장만 이렇게 좀 떨어지고 나머지 시장은 좀 강보합이나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을 줄 몰랐어요. 저도 예측 못했어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잘 버티고 네. 흑자보도 안 나게 잘. 그렇죠. 학자부 네. 나는 분들 의외로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시장을 떠나지 않는 거. 네.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향하지 마시고 저쪽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